아동수당부터 산재보험, 부동산, 병역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0년 경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1월 2일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4+1 공수처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에 대해 여권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뒤 천직으로 여겼던 법원을 나와 공익변호사로 변신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탄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12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해는 뭔가 설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요. 2020년 경자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고 힘이 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보를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제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해 8,350원보다 2.9%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만 7세 미만, 개월로는 83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내년엔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도 올해 64만 개에서 2020년에 74만 개로 10만 개가 확대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병역인데요. 2020년부터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36개월 대체 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병사 복지도 한층 강화됩니다. 일단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선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사병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 900원이 지급됩니다. 최전방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했던 패딩 점퍼와 컴뱃 셔츠도 내년에 모든 병사에게 지급됩니다. 병사 영창제도는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서류 심사에 의한 병역 감면 처분 대상에 백혈병 등 악성 혈액 질환까지 확대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또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할 부대가 확정돼 고지됩니다. 동원훈련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2,000원에서 내년엔 42,000원으로 만 원 더 오릅니다. 내년 7월부터는 또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 판매원이나 화물차주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방문 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입니다. 이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2분의 1씩 공동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이 12개로 제한돼 있던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 규제가 풀려 본인이 원하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나 주택, 토지거래와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100만 원 한도에서 6개월간 개별 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줍니다.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돼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확대됩니다.
그 밖에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이나 제도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기획재정부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새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2020년을) 딱 하루 남겨둔 12월 31일 오늘까지 정치권은 새밑 한파가 무색하게 뜨겁습니다. 이른바 4+1 공수처 법안이 어제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바로 어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추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속전속결 임명 수순은 어제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검찰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하루라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저녁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4+1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 제적 17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수처와 타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검찰이 같은 공직자에 대한 중복 수사 시 타 기관의 사건 이첩 요청과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도적 우위를 갖는 구조인데, 쉽게 말해 검찰이 지금처럼 청와대나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공수처에 다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이유지만, 검찰 반발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미 공수처 출범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 법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눈에 띄는 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4+1 공수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조응천, 금태섭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 취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공수처가 논의되고 설치되는데 검찰을 넘어서는 괴물을 잉태할 수 있으니 더 논의에 실효적인 견제장치를 심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공수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같지만 어제 표결에서 두 의원은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유일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젊은 세대들의 상실감을 아느냐며 조 전 장관을 향해 이른바 뼈 때리는 말을 하는 등 평소 소신이 뚜렷한 의원입니다. 하지만 금 의원의 페이스북이나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금태섭 의원을 자유한국당 간첩으로 지칭하는 등 비난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의 기권에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표결 직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들에게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찬성을 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의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말입니다. 공수처 반대주의자 같지만 조 의원은 사실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 파견 나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원조 공수처 설치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오늘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이 난다면 언제든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민주주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동시에 이념과 지향을 같이 하는 정당이라는 결사체의 조직원입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이나 소신에 반하지만 토론을 통해 결정된 당론에 승복해 찬성표를 던진 조응천 의원. 가치관의 문제일 뿐 누구도 비난이나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천과 총선 결과 이후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올 한 해 법조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 이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판사 블랙리스트를 알리면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며 사법개혁 불길에 단초를 제공한 이탄희 전 판사입니다. 현재는 공익변호사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탄희 변호사를 만나 사는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장한지 기자가 이탄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법개혁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공익인권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세계 변호사 대회에서 만난 이탄희 변호사가 법률방송 취재진에 털어놓은 일종의 진로 고민이라면 진로 고민입니다. 다음 날 이 변호사의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합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3개월여 만에 다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이탄희 변호사는 당시 발언을 쑥스러워하면서도 고민을 끝냈다기보다는 고민을 멈췄다는 알듯 모를 듯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도 그게 되게 한 말이었어요. 오지랖 넓게 별 얘기 다 했네요, 제가. 네. 고민을 끝냈다기보다는 그냥 고민을 멈췄어요. 네, 그리고 그냥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자. 네, 요즘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판산물이 덜 빠져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사물이 덜 빠졌다. 엘리트 판사였지만 변호사로는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새내기 이탄희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는 내려다보잖아요.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본다라는 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보는 거거든요. 같은 입장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네.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건데 변호사를 하면 눈맞춤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다 변호사를 좀 오래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법원 바깥으로 나오고 나니 비로소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법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탄희 변호사. 법원은 지금 사법불신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사법농단에 연관된 법관들 대부분이 별다른 징계 없이 아직 법원에 그대로 남아있는 실태를 지적하는 대목에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많이 주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법관직을 유지한다는 걸 보면 그만큼 법원은 여전히 철옹성인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 직무라고 하는 거를 공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의 어떤 사적인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공부 잘했고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판사가 됐으니 이거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판사로서 지낸 경험이 사법개혁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공익변호사로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본 검찰은 개별 사건에 대해 판사로 본 검찰과는 또 달랐습니다. 법원보다 검찰이 좀 더 심한 부분은 그 일사불란함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약간 전시동원 체제다 좀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막 인력을 쭉 집중해서 동원해서 투여를 하고 위에 이제 지휘부가 이 사건이나 배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수뇌부에서 모든 거를 좌지우지한. 검찰과 법원 모두 이탄희 변호사가 보는 개혁의 요체는 첫째, 둘째, 셋째도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이탄희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법원 개혁의 핵심, 검찰 개혁의 핵심도 다 마찬가지인데 첫째도 투명성, 둘째도 투명성, 셋째도 투명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판이나 사법행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편인데 그걸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최소한 좀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고 좀 수긍할 수 있는 좀 그런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익 변호사로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묻자 눈이 되게 높다는 생뚱맞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되게 눈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끼려고 하면 뭔가 크게 제도가 하나 바뀌어서 단순히 하나 둘 사건이 아니라 큰 제도가 바뀌어서 아주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그의 바람과 목표는 2020년 새해엔 판사물을 조금 더 많이, 가능하면 완전히 빼는 것.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판사로서의 명예는 이제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좀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이제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거기에 충실하게 활동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탄산물이 좀 더 많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좀 뭔가 같은 하나의 세상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 어울려지는 삶? 네. 그런 느낌으로 살고 싶어요.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2019년 기해년 로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엔 더욱더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진정이 담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